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토트넘이었는데 반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브라이튼을 상대해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선제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무서운 상승세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는 미토마와의 한일 대결 구도도 빠뜨릴 수 없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에 국내에서는 미토마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일전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영국 현지 방송 매체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 카메라를 통해 중계되는 장면에서 손흥민과 미토마를 장시간 교차 앵글로 방송 화면을 송출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둘의 양자 구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경기가 끝난 후 카메라 원샷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드디어 리그 통산 100호 골을 달성해 사우스햄튼의 맨 르티시에와 동률을 이뤘고 이제 3골만 더 넣으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또한 150을 달성한 프리미어리그 역대 19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호날두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죠. 손흥민 선수 역시 대단하십니다. 반대로 기대를 모았던 미토마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했지만 핸드볼 파울로 취소가 되었고 평소보다 부진한 플레이로 거의 이번 시즌 최하 평점인 5.8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이 100호 골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해리케인의 결승골 장면에서 기가 막힌 알가기 패스로 기점을 만들며 간접 어시스트까지 달성해 팀이 챔피언스리그를 향한 4위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오늘은 맹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기념비적인 100호 골과 결승골의 기점이 되는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00호 골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막 이루어진 상태의 장면입니다. 수비수였던 펠트만이 슛블록을 하기 위해서 왼발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정지 화면이라서 그렇지 조금만 늦었거나 조금만 거리가 가까웠으면 우리는 이 그림 같은 100호 골 장면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미세한 슈팅 간격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죠.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펠트만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이때 박스 근처 하프 스페이스에 수비의 숫자가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로메로가 공격에 가담하며 케인과 함께 박스 안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수비들이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2명의 공격수를 4명이 막고 페리시치 쪽으로 2명이 붙으며 순간적으로 손흥민과 펠트만의 1대1 상황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메로가 공격 가담만 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자 자신을 막던 덩크에게 찾아가 포효를 하는 특유의 염장 파이팅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래서 발을 밟았던 걸까요? 아무튼 몸을 돌려세운 손흥민 선수는 이 상태에서 바로 슈팅을 들어가지 않고 왼쪽으로 순간적인 페이크 동작을 가져갑니다. 펠트만이 그 동작에 반응하며 몸의 중심이 뒤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손흥민의 페이크 동작 전 펠트만의 2발이 모두 박스 바깥쪽에 있지만 페이크 동작 직후 장면에서는 펠트만의 왼발이 박스 안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한번 뒤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슛블럭을 하려고 들었던 왼발이 더욱 멀어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멀어지게 만든 손흥민, 슈팅하기 위한 예비 동작으로 공을 한번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요. 여기서 슛블록을 막기 위해 펠트만과의 거리를 조금 더 벌리는 디테일이 나옵니다. 슈팅할 공을 앞으로 차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크하고 있는 수비와 멀어지는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공을 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볼 컨트롤은 이전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처음 공을 찰 때보다 볼이 이만큼 골대와 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크 동작과 더불어 볼 컨트롤을 통해 상대 수비와의 타이밍과 거리를 만들 수 있었기에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슛블록에 걸리지 않고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슈팅을 때린다고 다 골이 되는 건 아니죠. 일단 거리가 워낙 멀었습니다.
이 슈팅을 하기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확률인 기대 득점 XG 값은 다름 아닌 0.06, 즉 단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공한 손흥민이었습니다. 미친 궤적의 가마차기였죠. 이게 얼마나 휜 것이냐면 경기 후 가졌던 인터뷰에서 이 슈팅을 때린 손흥민 선수조차 골대에 맞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많이 휘어져 들어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명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골대 근처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막판에 말이 안 되는 궤적을 보여주며 휘어져 들어갑니다.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마그누스 효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공의 스피드와 공의 회전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골키퍼는 알고도 못 막을 궤적이고 일반적인 선수들은 때리라고 줘도 못 때리는 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골이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어서 더욱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지에서도 손흥민과 미토마로 대변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경기에서 이렇게 멋진 골을 넣어줌으로써 최근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의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까지 올리는 정말 값진 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맞대결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결승골에서도 나왔죠. 이 장면이 토트넘 결승골의 시작점입니다. 미토마가 자신에게 오는 패스를 오른발 힐 패스로 동료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메로에게 걸리며 공을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로메로는 미토마에게 빼앗은 공을 손흥민에게 연결합니다. 이때 호이비에르가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패스를 주는 공간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바깥쪽으로 공간 패스를 넣어주는 것이죠. 이것도 나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패스가 나오면 호이비에르가 우측 대각선으로 뛰면서 골대와 더 멀어지게 되고 공을 받은 다음에도 몸의 방향이 우측으로 향했었기 때문에 후속 동작에서 몸을 더 많이 왼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단점들이 발생합니다. 이러면 고개를 돌려서 동료 위치 파악도 보다 어려워지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패스의 정확도도 떨어지며 중간에 수비에게 패스가 끊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직접적으로 호이비에르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패스의 단점은 패스가 수비의 발에 걸릴 위험성이 1차적 문제이고 만약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호이비에르가 공을 받기 위해 스프린트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2차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호이비에르가 미토마에게 방해를 받거나 패스가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 장면에서 일반적인 두 가지 패스길이 아닌 마치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황희찬 선수에게 알까기 패스를 주었듯이 이 넓게 벌린 다리 사이를 보고 호이비에르에게 사실상 막혀 있었던 패스길을 창출해내며 달려가는 스피드를 계속 살림과 동시에 골대와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직선으로 뛸 수 있는 최적의 알까기 스루 패스를 성공합니다. 지금 보시면 호이비에르가 이 잔디결을 따라서 뛰고 있는데 공을 받은 상태에서도 그 결을 그대로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최단거리 직선 코스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패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어시스트 패스를 하는 순간에도 상대에게 압박을 받지 않았기에 편안한 상태에서 넓은 시야 확보를 통해 정확한 패스를 시도할 수 있었고 그 공이 뒤에서 합류한 해리 케인에게 컷백 패스가 되며 완벽한 케인의 마무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케인의 슈팅도 좋았고 호이비에르의 도움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저에게는 손흥민의 알까기 패스가 너무나도 인상에 남았습니다. 또한 경기 인저리 타임, 승리를 위해 매우 아슬아슬한 한 골차 리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미토마에게 파울을 유도해내며 공의 소유권을 따옴과 동시에 시간까지 소모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파울 유도가 딱 한 번이었는데 그 한 번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나왔네요.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손흥민과 미토마의 한일 맞대결에서 손흥민 선수가 완승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50도움을 달성한 선수의 득점 능력과 패싱 능력이 무엇인지 손흥민 선수가 미토마 선수에게 현장에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시전했던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경기 참으로 정신없는 경기였죠. 4위 자리를 앞두고 경기 시작 전부터 양팀 감독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싸웠고 결국 경기 중간에는 둘 다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브라이트는 2골이나 핸드볼로 취소가 되었고요. 미토마는 페널티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에서 손흥민을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했던 토트넘이 결국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불리우는 오늘 맞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위 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남은 경기에서도 오늘과 같은 좋은 흐름 이어나가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